알면 좋지 콘텐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알면 유익한 것들을 지금 바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국이 세계 질서를 무시한 채 이곳저곳에서 여러 사고를 치니까 미국은 이런 아나무인격 중국의 태도에 불편해지고 급기야 결단을 내립니다. 2018년 미국으로부터 중국은 제1차 경제 보복을 당하게 됩니다. 미국은 동맹을 맺은 나라들과 결속하여 경고에도 굴하지 않는 중국을 압박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 이로써 중국을 향한 최고조의 경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미국은 일단 2018년 7월 6일 오후 1시를 기하여 340억 달러 관세를 부여하여 중국 길들이기, 중국 죽이기 첫 단계에 돌입합니다. 그런데도 이에 중국의 반응이 좀 미지근하니까 2018년 7월 16일 그리고 9월 17일 계속적으로 160억 달러, 2천억 달러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이 관세는 시작일 뿐 더 많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고편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이에 질세라 이것저것 끌어모아 보복 관세를 적용했지만 대미 수출 차이가 워낙 컸었기 때문에 중국의 타격은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다 미국은 타이완의 TSMC가 중국의 화웨이에 공급하고 있는 반도체 공급을 막아버려 중국으로서는 참기 힘든 고통이었다 합니다. 이것은 훗날 중국이 타이완을 삼켜야 하는 가속력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중국 숨통 조이기는 한층 더 심해집니다.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우방의 여러 나라들은 미국 기술이 일부라도 쓰였다면 중국으로 향한 어떠한 공급도 미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원천적으로 기술 봉쇄하고 수출 통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중국은 최첨단 산업과 반도체 생산 장비를 어디에서도 구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화웨이가 최신 스마트폰 메이트 프로 60에 7나노 규격의 반도체를 탑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 상무장관은 어떤 식으로 중국이 반도체를 확보하였는지 조사하고 있으며 결코 중국이 첨단 칩을 대규모로 양산할 수 있다는 증거는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그저 보여주기 식으로 중국다운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술 더 떠서 미국은 중국의 환율 조작 의혹, 불법 특허 침해, 불법으로 갈취한 해외 자산과 기술들을 노골적으로 언급하며 경제 선전포고까지 합니다. 중국은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크게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일련의 조치가 보호무역이라며 일축했습니다. 결국 2020년 1월 15일 대립 각도를 세우던 중국이 어느 정도 굽히면서 1차 무역 합의가 이뤄집니다. 중국 내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당시 이 합의에 서명을 했던 부총리를 놓고 중국을 팔아먹은 매국노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이 합의 이후 미국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중국을 향해 압박했습니다. 왜냐면 미국이 중국을 압박할 카드가 많았던 것이 아니라 중국이 그동안 급성장하면서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을 바로잡기 위함이었습니다.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 정치 패단입니다. 중국 정부가 홍콩 인권법을 통과시킨 것이라든지 중국 정부의 위구르족을 감시하는 것이라든지 중국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중국 기업들, 강제노동을 통해 싼 값에 만들어지는 중국 제품들, 이런 것들이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에서 파생되었으므로 문제 삼고 더 압박했습니다. 하소연할 데 없는 중국은 세계무역기구 분쟁조정기구에 제소를 하고 2020년 9월 15일 미국이 중국에게 한 보복관세는 규정에 위반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결정에 난색하며 차라리 WTO에서 탈퇴하겠다고 강경했습니다. 해가 바뀌어 2021년 새로운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대중무역 정책에 대한 고삐를 전혀 늦출 생각은 없었습니다. 중국의 미국에 대한 도전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격을 강행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싸워볼만 하다는 생각이 점점 잘못된 생각임을 느꼈을 것입니다. 중국은 EU에 가서 애타게 도움을 청하기도 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시댁에 가서 남편 욕을 하는 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미국이 무역전쟁을 한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하면서도 동시에 중국은 2050년 미국을 제끼고 세계 1위가 되겠다는 시진핑의 꿈을 중국은 미국에 도전할 생각이 없다고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 후 결과적으로 이 무역전쟁이 이루어지는 동안 두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는 둔화되었습니다. 미국 내 소비자 물가는 상승했고 중국은 경제산업 생산력이 둔화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무역전쟁이 앞으로 10여 년 이상 길어질 것이란 분석을 내놓자 그동안 중국과 무역을 하였던 기업들 그리고 중국 내에서 생산을 하던 외국 기업들은 중국을 떠나 다른 곳을 찾아 옮기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물건을 만들었다간 미국의 고관세로 인해 기업이 살아남기 어렵고 중국 공산당이 앞으로 외국 기업에 대해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IT 기업들도 중국에서 동남아 다른 국가로 이전했거나 이전하려 합니다.
결과적으로 중국 내 노동자들은 잘못된 중국몽으로 인해 더 힘들게 되었습니다. 덩샤오핑 전 중국 주석의 장남 덩푸팡은 중국은 현재의 위치를 냉정하게 평가해 주제를 잘 파악하고 외국과 협력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화와 발전에 집중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제적인 협력이 중요하다고 시진핑 현 정부가 추진하는 중국몽에 비판을 하였습니다. 그만큼 중국 내부의 심각성을 자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급성장을 경제적 성장뿐만 아니라 군사적 성장으로도 해석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오랫동안 노력해온 세계 질서를 중국이 재편하려 하고 그 균형을 깨기 위해 미국의 도전장을 내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미국은 일련의 조치는 불가피한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타이완을 부각시켜 중국을 자극하고 중국이 더 고립될 여러 각도의 시나리오도 계속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된 시발점은 김일성이나 모택동이 현존하는 공산주의를 대표하는 인물인 시절 중국의 경제는 지금과는 아주 딴판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의회에서 중국을 WTO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었는데 미국의 생각은 중국이 WTO에 가입되면 세계 여러 민주국가들과 무역을 통해 중국의 사회주의 기획경제가 민주시장 경제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날로 공정하지 않은 중국 무역은 WTO 가입 이후 더 미국의 부담과 위협을 주었고 급기야 주인을 물어버리려는 속셈이 표면화되자 그냥 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현재 상황으로 볼 때 무역 전쟁을 계속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무역 행태에 대해 비판하며 관세와 제재를 시행하고 중국은 미국의 이러한 조치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양국 간 갈등이 더 확대되면 무역 전쟁 이외의 다른 분야에서의 더 큰 대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군사 충돌입니다. 미국이 이에 충분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전쟁은 일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면서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편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중국은 많은 참고가 되었을 것입니다. 전쟁은 지금껏 쌓아놓은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하는 힘든 싸움이며 이기든 지든 결말은 그냥 파산입니다. 러시아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겠다는 야망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중국이 완전히 백기를 들지 않으면 또 중국의 사회주의가 무너지지 않으면 이 경제전쟁은 중국에게 뼈아픈 나날이 될 것이고 이 모든 것은 끝나지 않을 미국의 의지임을 중국이 이제라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